네, 반갑습니다. 하와이 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좋은 기업 선별하듯이 같이 읽어보고 숨은 뜻 배경을 파악해보고자 하는 게 기본 이제 생각인데요. 이게 어쨌든 업황 체크용으로라도 이제 셋업체를 꼭 체크를 2차 전지 쪽은 전방 산업을 보셔야 되고 또 OEM 쪽도 보셔야 되고 하지만 셋업체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전방에 대해서 또는 그리고 밸류체인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꼭 체크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좀 가져왔고요. 안내문처럼 이제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점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들어가면 제목이 본격적 반등보다는 제한적 반등에 무게를 둔다. 그 제목을 또 하나투자증권에서 이번에 이용욱 연구원님께서 그 수요 둔화로 가이던스 하회한 실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7월 9일 둘 다 날짜가 같죠. 7월 9일 같은데 실적이 좀 LG에너지 솔루션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우 연구원님과 양정현 RA께서 적어주셨고요. 이분들이 어떤 철저한 고민을 통해서 적었을 테니까 그 배경이나 어떤 말뜻을 좀 더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박스에 적어 놓으셨겠죠? 판가 하락폭 둔화와 하반기 계절성 기대 회복, 기대 실적 예상. 근데 여전히 부진한 전기차 판매를 감안시 본격적인 반등보다는 제한적인 반등에 무게를 둔다. 그러니까 하반기 전망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일단 실적 리뷰를 하셨고 그리고 전망 및 주가 흐름인데요. 쭉 내려가 보면 사실 그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보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컨센서스가 추가 하향 조정되면 주가 조정기도 길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자, 여기서 좀 보수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의 우려보다 전방 수요가 강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바닥으로 주가 반등 예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컨센서스가 추가적으로 하향되는 구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구간이 있은 다음에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는 어느 시점이 올 텐데 그걸 바닥으로 주가가 반등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핵심 말뜻을 좀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실적 회복 유효화나 회복의 강도는 변수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잠정 실적에 대해서 리뷰를 하셨고요. 한번 읽어보면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44만 원을 유지합니다. 아마 현재가가 이제 56만 원인데 이 유지를 하신 거는 이런 전체적인 톤을 봤을 때는 아마 목표 주가를 조금 조정을 하실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만큼 어떤 좀 핵심 키워드를 좀 뽑으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글로벌 전기차 판매 둔화 추이로 하반기 보수적인 출하를 가정해서 실적 전망치를 조정했다.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를 조정하셨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게 한화에서 말씀하신 게 실적 전망치가 조정될 거다라고 하셨죠. 다만 하반기 실적 회복이 예상돼서 멀티플은 상향하고 목표 주가는 유지. 그러니까 실적은 줄이고 멀티플을 높였다는 거예요. 당사는 하반기 주가가 전기차 수요의 대대적인 회복에 기반한 본격적 반등보다는 최악은 지나갔다는 안도감에 기반한 제한적인 반등을 예상한다. 좋은 포인트네요. 예.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6월 누적 기준 XEV 판매 성장률은 각각 9%, 3%로 아직 부진하다. 자, XEV는 뭐냐면 EV는 EV인데 그 EV의 종류들을 다 말해놓은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XEV는 어떻게 보면은 EV를 총괄해서 이제 표현하는 표현이고 IC는 이제 내연기관 그리고 HEV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PH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BEV가 결국은 이제 배터리로만 하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전기차를 얘기한 거고요. 이것도 사실 발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3분기부터 메탈 가격의 레깅 판매되어 온 판가의 하락폭이 한 자릿수대로 둔화되고 수요의 계절성 하반기가 더 크죠. 네. 주요 고객의 하반기 개선세를 감안하면 회복의 강도는 변수이지만 회복의 가시성은 높아서 제한적인 주가 반등 기대. 그러니까 조금 좋은 부분도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지만 계속해서 보수적인 톤을 유지하시죠. 잠정 실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2천억이 안 나왔어요. 이게 조금 좀 시장에 여파가 좀 있는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이 섹터로 조금 가고 전반적으로 돌아서야 될 타이밍이라고 기대를 했던 게 5월이라고 하면 그리고 3월이었죠. 3월에 이제 그 배터리 전시회를 하고 나서 코엑스에서 전시회를 하고 나서 전고체 4680
뭐 하이니켈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수급이 좋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주춤하는 시기를 겪다가 다시 5월 달에 좀 시세를 주다가요. 지금 6월 달에 좀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실적 발표가 중요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0% 정도 가까이 좀 하향 나왔습니다. 하향으로. 그래서 AMPC 그 보조금을 이렇게 제외한 영업이익은 또 이제 2,500억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4% 정도 되는 상황이고, 그쵸. 이게 제외한 경우죠. AMPC를 제외한 영업이익 부진은 테슬라의 보수적인 재고 운영 탓이고, 그리고 예상을 밑돈 ESS 출하로 전 적자폭 개선 미비했던 영향. 이제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ESS 공장을 하나를 이제 조금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게 아무래도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예상 대비 견조한 테슬라의 판매를 확인했기에 테슬라의 판매가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테슬라 출하는 상반기 대비 개선될 거다. 이건 분명히 개선될 것 같고요. 지금 AMPC는 GM의 생산 증가 효과로 크게 성장. 이외에 일회성 보상금 수백억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요. 2분기 부문별로는 자동차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지금 톤 자체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에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하시는지 좀 볼게요. 2분기 실적 비교로 했을 때 2분기 실적은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2천억이 안 됐다.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셨고요. 여기도 AMPC 얘기를 하셨고, 가이던스대로 얼티엄 셀즈 파우치는 견조한 출하를 기록했고, 그러나 유럽향 수요 회복세가 더디고요. 예상보다 부진했던 테슬라 수요가를 말씀하셨고요. 또 ESS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3분기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3분기 전망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마지막 그 세 번째 줄, 요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대선 불확실성도 미국 내 OEM 배터리 업체들이 투자를 앞당기기에 부담 요인. 그러니까 지금 투자 흐름도 자체도 좀 정체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LS 일렉트릭이나 이런 제가 퀀트케이를 한번 가서 보시면 네이버에서 영문으로 퀀트케이 치시면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LS 일렉트릭을 한번 제가 쳐볼게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은 왜 보냐? 2차 전지를 보는데 근데 왜 보냐면 LS 일렉트릭이 그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 때 배전반 시스템을 같이 넣기 때문에 흐름을 좀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외 건물 플랜트 업황이 살아나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미국에 짓는 공장 일정이 딜레이 되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 딜레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2차 전지 쪽으로 건설이 슬로우한가 이랬을 때 그렇다. 지금은 아직 자세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이 톤과 LG 에너지 솔루션 쪽 톤과 그리고 또 볼게 제가 지금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스팟 노트를 적었는데 결국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2차 전지 산업이 언제 본격적인 상승세를 이제 보여줄까, 턴어라운드를 할까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상승하게 되면 굉장히 무섭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굉장히 우리가 잘 잘 팔로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요 포인트들이 있죠. 그러니까 ESS, 애리조나 ESS 펩 잠정 중단에 대한 거, 스텔란티스 JV, GM JV 2번하고 3번이 있고,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서 테슬라 4680에 대한 뷰도 간략히 정리를 해놨는데요. 리포트를 간단하게 이제 리포트라기보다는 스팟노트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거 보기 전에 제가 대주전자재로 관련해서 K 가이드를 내놓은 게 있는데 그간 EV3에 대해서 업계에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리고 들어가도 엄청 작게 들어간다고 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그 부분을 말끔하게 좀 해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EV3에 실리콘 응급제 탑재된 게 맞고 급속 충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컸다. 그래서 두 번째 EGMP 시리즈에도 탑재를 할 거다라고 언급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때, 그러면 EV3는 값이 저렴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나올 수 있었냐 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생산지가 인도네시아라는 특성이 컸고요.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가격이 비싼 거는 맞다. 근데 다른 원자재의 가격 절감을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맞췄다라는 얘기로 들렸고요. 그리고 현대차 측에서 급속 충전에 대한 스펙을 좀 분명하게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스펙은 올리고 좀 가격은 다운시키는 어떤 그런 좀 원가 절감을 이뤄내지 않았을까, 혁신을 좀 이뤄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EV 성장이 슬로우한 상황에서도 적용이 확대되는 소재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 섹터가 개선될 때 본격적인 상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전방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리포트 잠깐 보시면 JV 양산 시점이 연기되는 흐름을 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래를 준비해가는 동사, 이 부분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 회사가 이제 인도네시아로 또 거점을 좀 만든 것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4680을 어떻게든 이제 성공시켜서, 테슬라가 성공시켜서 이제 테슬라 이외의 고객사로도 성장하는 어떤 그림을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 잘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고, 지금 각형이 아닌 이제 파우치 쪽 셀투팩도 무게를 절감시키려고 요거를 좀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분리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원가 절감 쪽, 이제 소재 쪽을 원가 절감을 좀 본격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해낼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포트를 이렇게 이제 2차 전지 산업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방에 속하는 어떤 배터리 쪽에 한번 그 셀 업체의 말씀을 좀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런 거를 계속해서 전방 산업을 체크하면서 소부장 기업들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좋은 리포트 계속해서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고요. 계속해서 추가로 댓글이나 피드백 주시면 계속 반영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